전세계 방산 시장의 절대값. 미국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수조 원의 현금을 들고 가도 1년을 기다리라며 차갑게 문전박대했죠. 동맹의 안보 위기를 철저히 비즈니스 기회로만 이용하는 사방 열강들의 냉혹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한국을 향해 반도체 하나 굽던 나라가 감히 전쟁의 서열을 아느냐며 싸늘한 조소를 보내십니다. 모두가 한국의 체급을 무시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방산의 질서를 단숨에 파괴하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판매가 아닌 우리 군의 핵심 장비를 즉시 내어주겠다는 이른바 혈맹 렌탈 카드였습니다. 비즈니스 논리에만 매몰됐던 미국의 머리 위를 완전히 날아가 버린 한국의 고도화된 수싸움. 92조 원의 천문학적인 계약을 단숨에 뒤집어 버린 그 전율 돋는 전략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편이 묵직해집니다. 아부다비의 공기는 낮이고 밤이고 팔랐습니다. 낮에는 살갗을 태울 듯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다가도 해가 지고 나면 이상하리만치 서늘한 기운이 도시 전체를 감쌌죠. 저는 그 묘한 온도 차이가 그 땅의 본성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뜨겁지만 그 안에는 늘 냉정한 계산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소속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전략 파트의 강정식입니다. 제가 처음 아랍에미리트 출장을 지시받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방위사업청 산하의 해외 협력 파트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사람이었고 제 이름 석자는 국제 방산 무대에서 아무런 무게도 지니지 못했어요.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죠.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조선소를 돌리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는 아직 세계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사업의 규모를 처음 접했을 때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내걸고 있는 차세대 방공망 사업, 그 총액이 약 92조 원에 달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숫자를 순식간에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었어요. 중동 전체의 하늘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었고 그 싸움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그 지역에 안보 지형이 바뀔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주요 방산 기업들이 모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금방 파악됐습니다. 유럽의 굵직한 업체들, 러시아 계열의 무기 브로커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있었죠. 미국은 이 판에서 거의 당연한 주인공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의 안보 협력 역사는 짧지 않았고 패트리엇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중동 강공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이 사업의 결말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가져가겠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현지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협상 무대 주변을 감도는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뒤틀려 있었어요. 미국 측 대표단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아랍에미리트 측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조차 여유를 넘어서 방자함에 가까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협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그 절박함 위에 내 조건을 얻는 행위인데 미국 대표단에게서는 그 기본적인 자세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접한 이야기였지만 미국 측이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에게 전달한 첫 메시지는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주문을 해도 실제 납품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도 하기 전에 현금을 들고 테이블에 나온 상대방에게 기다리라는 말을 먼저 한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놀라움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봐왔던 것의 확인이랄까. 미국은 스스로를 팔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매할 자격을 심사해주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 아랍에미리트 대표단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조금만 눈여겨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돈을 가진 사람이 모욕을 참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유의 서늘함이 있었어요. 아랍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밖에서 보면 느긋하고 온화한 것 같지만 그 안쪽을 건드리면 단단한 안반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만 그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아직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접촉할 수 있었던 아랍에미리트 측 실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술자리도 아닌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킴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 짧은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미국이 제공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보호라는 이름의 의존이었고 아랍에미리트는 그 구조 자체에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본국에 보고서를 올리면서 미국의 태도가 아랍에미리트 측에 결코 긍정적인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붙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보고서가 어떤 무게로 읽힐지 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판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 밖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방산의 이름이 국제 무대에서 아직 낯선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제 드론이 중동 전장을 날고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이 여전히 여러 나라에 뿌리내리고 있던 그 시절, 한국이 만든 무기 체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내 수용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 인식이 틀리다고 반박할 자신도 그때는 선뜻 나지 않았습니다. 저조차 그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회의 복도를 오가며 씩씩하게 웃음을 주고받을 때 저는 작은 회의실 한켠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시선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점심자로서도 방해 요소로서도 전혀 인식되지 않고 있었죠. 지금 돌아보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리한 조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 가방 속에 챙겨온 자료 묶음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안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준비한 기술 실증 데이터와 실제 전장 환경에서 검증된 운용 기록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봤다면 아마 그게 뭐냐고 물었을 겁니다. 미국이 1년을 기다리라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밤의 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드론 때가 접근한다는 첫 보고가 들어왔을 때 저는 숙소로 돌아가려다 멈춘 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관제실 쪽에서 새어나오는 긴급 교신음.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훈련 상황이라면 저렇게 목소리가 떨릴 리 없으니까요. 몇 분 만에 상황이 정리되어 쏟아졌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자폭 드론들이 편대를 이루어 접근 중이라는 사실. 레이더에 잡힌 수가 무려 수십 기에 달한다는 보고. 저는 그 숫자를 속으로 한 번 더 되새겼습니다. 수십 기라는 파상 공세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관제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이미 팽팽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장급 인사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고 미국 대표단은 급하게 본국과 통화를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처음으로 당혹감을 받습니다. 그 여유롭고 방자하던 표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중에 파악했지만 현장에 있던 미국의 방공 시스템 일부가 정비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침투에 대응하기에는 가용 자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년을 기다리라던 그들의 여유가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치명적인 엇박자로 돌아온 셈입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아랍에미리트 군 고위 관계자 한 분이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지가 그 눈빛 안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느냐고. 저는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멘탈 장비는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발사 승인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 자신도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확신, 준비된 사람이 제자리에 서 있다는 그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자 한국 운영 요원들의 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흔들림 없이 절차를 밟아나가는 그 듬직한 모습이 그때 저는 참 좋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표정에서 고스란히 읽혔습니다. 천공이라는 이름의 무기체계는 저에게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실패와 수정의 총합입니다.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과대 포장이라 폄하하던 그 모든 말들, 그 말들이 전부 이 순간 하나의 장면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다기는 레이더가 접근하는 목표물들을 동시에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붉은 점들이 빼곡하게 깜빡이고 어두운 건재실 안에서 그 붉은 빛이 사람들의 얼굴 위로 일렁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발사음이 울렸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으려다 참았습니다. 반드시 제 눈으로 봐야 했으니까요. 굉음과 함께 불줄기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사막 외곽의 밤하늘 위로 무언가 치솟는 게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화면 위에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요격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모니터 위에 붉은 점들이 하나씩 주어지고 바깥에서는 낮은 굉음이 사막의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관제실안의 긴장은 서서히 다른 종류의 전율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짧게 탄성을 냈고 그것이 신호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억눌렸던 숨이 터져나오고 아랍에미리트 장성 한 분은 말없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며 목이 조금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 완벽하게 완성됐을 때 느끼는 그 특유의 감각이었습니다. 미국 측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시선을 돌렸을 때 그들은 조용히 모니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격 성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여가는 화면 앞에서 그들의 비아냥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미국 측 수석 대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소도 여유도 방자함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서열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굳이 말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전이 마무리되고 긴장이 풀릴 무렵 아랍에미리트 사령관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쥐어주었습니다. 단단하고 뜨거운 그 손에서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그분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군요. 저는 그 말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완결된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저에게 어떤 전환점이었습니다. 강정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것이 사람을 지켰다는 사실, 비웃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 것이 증명됐다는 그 사실이 무거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요격 성공 소식은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외부로 퍼졌고 다음날 아침부터 여러 나라 방산 담당자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연락들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하늘 위의 싸움은 끝났지만 테이블 위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국면으로 말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아부다비의 태양이 사막 위로 떠올랐지만 그 빛이 내려앉는 방식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공기의 질감이 달랐다고 하면 지나친 말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호텔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면서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도시 전체가 다른 색으로 물드는 것 같았어요. 로비로 내려갔을 때 저는 그 감각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이 조식 자리에서 마주치면 늘 형식적인 미소를 나누었는데 그날 아침에는 달랐어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있었고 누군가의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먼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악수를 청하기도 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종류의 인사였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시선들을 지나치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두근거림이나 흥분이 아니라 아주 깊고 조용한 고요함이었어요. 오래 달려온 사람이 결승선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감각을 아십니까? 숨이 차오르는 것과 동시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그 이상한 평온함. 저는 그 아침에 그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아침부터 들려왔습니다. 밤새 본국과 교신을 이어온 그들이 파격적인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였어요. 가격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 기술 이전의 범위도 넓히겠다는 것. 심지어 납품 일정도 전면 재조율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에 가까웠죠. 그들이 처음부터 그 자세로 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거대하고 단단한 자신감이 오히려 스스로의 눈을 가렸던 겁니다. 상대의 절박함을 범벌이로만 계산했던 순간부터 이미 이 결말은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최종 협상장으로 향하는 복도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복도를 걸으면서 지난 며칠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차례로 스쳐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아부다비에 발을 디뎠을 때 막막함, 따트를 펼치며 속으로 되뇌었던 다짐들, 미국 로비스트들의 비웃음 소리, 그리고 간밤에 아랍에미리트 사령관께서 제 어깨를 두 손으로 쥐던 그 온기까지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장면들이 모두 이 복도의 끝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실감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두 나라의 국기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태극기였습니다. 붉고 푸른 그 문양이 그날따라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국기 옆에서 격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랑스러움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어떤 감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수뇌부가 자리를 잡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 손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우리가 1년을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들이 느꼈을 모욕,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 편에 선 파트너가 누구였는지 그것이 그 손의 움직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에는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은 무거웠지만 아름다운 종류의 무거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회의실 한편에 서 있던 미국 수석 대표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그를 비웃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의 표정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새겨두고 싶었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감이 사라진 자리에 남아있는 것. 그것은 패배감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였습니다. 익숙했던 세계의 질서가 자기 눈앞에서 다시 쓰여지는 것을 복격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오래 그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장면이 있었으니까요. 서명식이 끝나고 나오니 아부다비의 태양이 눈부셨습니다. 바깥 공기에는 뜨거움과 함께 어딘지 모를 해방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취재진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이 제안을 구상했느냐고, 한국의 방위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저는 그 질문들 앞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답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위기에 처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거래보다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전략보다 먼저였어요. 대단한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비웃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킨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강정식이라는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연구소의 어두운 방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들, 사막의 열기 속에서 장비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땀을 흘린 기술진들, 누군가의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온 모든 이름들. 저는 그 이름들을 전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아부다비의 하늘 아래에서 그 모든 이름들이 한 번에 빛났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귀국하고 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운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운이라는 이름을 달고 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런 종류의 우연이었어요. 구름 아래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쫓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그 생각이 아주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아부다비의 모래바람이 아직도 뺨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92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오래 남을 것은 그 사막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해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표준이 무엇인지를 세계에 처음으로 보여준 그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지닌 무게가 달라진 그 순간, 저는 그 순간을 살았고 그 순간은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